안녕하세요. 거친 힐링 37강입니다. 요즘 참 짜증스러운 일이 하나둘이 아니죠. 코로나도 이제는 좀 사라졌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근데 더 기승을 부려서 우리의 숨통을 막고 날씨는 또 왜 이렇게 푹푹 찝니까?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어서 TV를 켜면 자식을 학대하다가 죽게까지 하는 부모까지 우리를 더 분노하게 하고, 집에서 비대면으로 수업하는 아이들이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못마땅하고 뭐 등등, 어디고 다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탈출을 꿈꾸지만 발은 묶여 있고, 자, 왜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궁시렁거리느냐고요? 사실 수다라도 떨고 싶어서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주제요, 역시 만만한 게 아닙니다.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오늘 주제요, 너무 강합니다. 오늘은 논박이가 먼저 논박하겠다고 발끈하네요. 어디 논박 들어가 볼까요?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제대로 하는 게 뭔데? 내 눈에 차는 거 하나도 없다니? 내 눈에 함량 미달인 거 눈이 문제 아니야? 내 기준이 절대 기준이야? 기준 좀 낮춰봐. 굼벵이를 보라고. 굼벵이도 기는 재주가 있다. 속담 속의 진리가 제대로 하는 게 하나는 있어로 고치라네. 하나도 없다고 자꾸 면박을 당하면 있는 그것까지 땅에 묻어버려. 안전제일주의자가 되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불똥은 안 튄다. 뭐 그런 거지. 자, 오늘 논박 어떻습니까? 사실 이 정도는 약한 편입니다.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라는 말은 감정 폭력에 속하는 말이기 때문이죠. 폭력은 신체적 폭력이나 성적 폭력만 폭력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 의식 없이 휘둘르는 폭력, 감정 폭력이죠. 베르너 바르텐스는요, 감정 폭력이라는 책에서요, 감정 폭력에 상대가 겪는 정신적 피해는 신체적 폭력과 비슷하거나 동일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 직장에서나 친구 관계에서나 남녀 관계에서나 가족 관계에서 사랑이란 이름을 빙자해서 상대를 자기 통제 아래 있게 하는 거, 자신을 의존하게 해서 상대의 생각이나 욕구가 잘못된 것처럼 만들어서 죄책감까지 느끼게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자신이 가해자이면서도 피해자처럼 말해요.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해서 이런 일이 생기잖아. 당신은 왜 매일 실수만 해서 날 망신시켜? 다 널 잘대로 하는 건데 왜 내 속을 썩여? 제대로 하는 게 없으니 내가 속이 터지잖아. 자, 이런 말을 자꾸 들으면, 그래, 다 내가 잘못해서야. 다 나 때문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이런 것을 미국의 심리치료사 로빈 스톤은요, 말로 하는 보이지 않는 폭력을 가스등 효과라고 했어요. 상대를 위축되게 하고 죄책감과 자책감을 갖게 만들어 자기 중심의 삶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로빈 스톤은요, 가스등 효과라는 말을요, 가스등이란 영화를 보고 착안한 거예요. 자, 잉글랜드 버그만, 우리가 좋아하는 그 배우가 여주인공으로 나오죠. 여주인공 폴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 폴라에게는요, 남편이 있었는데 재산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해온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밤마다 집안에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는 보석을 찾기 위해서 다락방에 가스등을 켜고, 폴라가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불안한 것을 호소하니까 네가 잘못 봤다,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남편의 말대로 정말 나중에는 이 폴라가 자신이 정말 미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화에서 착안한 것이에요. 뭐 남양 특집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방해하고 자신의 조종과 영향력 아래 머물게 한다는 일종의 감정 폭력이죠. 우리는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나 감지를 해대는 상사를 보면 굉장히 분노하죠.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저지르는 감정 폭력에 대해서는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얼마나 정말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을 모릅니다. 자신이 스스로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나 기대가 바로 자기 효능감인데요. 이 효능감은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갖게 합니다.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을 자꾸 들으면 못난 나라는 자아 개념을 갖게 되고 가능성을요, 땅에 파묻어버려요. 잦은 비난, 모욕, 상처를 주는 말, 무시하는 태도 모두 감정 폭력입니다. 감정 폭력을 하는 사람들의 비합리적인 생각, 왜곡된 생각은 뭘까요? 이것을요, 선택적 추상화라고 합니다.
선택적 추상화라는 것은요, 중요한 것은 오직 실패나 결핍 등에 관한 것이다. 개인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고 약한가 하는 면에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상대의 실패나 부족한 점이나 단점만 찾아내서 그 사람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장점이나 성공, 찬사는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평가절하해버리는 거죠. 우리는 참 문제가 많아요. 심리학자 앨리스는요, 개인적인 가치는 내재적이어서 인간의 행동이나 성취한 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죠. 앨리스는요, 무언가 성취하는데 실패한 것은 그 사람이 쓸모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라고는 말에는요, 실패나 실수를 용납할 수 없다는 의미도 있지 않을까요? 자신 역시 성과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실패는 우리가 빈정될 일이 아니고요, 실패는 삶의 자원이죠. 실패가 못마땅한 분들은요, 월리엄 보리소라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죠.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에서 이익을 얻어내는 것이다. 자, 그런데요, 실패해서 이익을 얻어내지 못하게 하는 말이 바로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라는 말이죠. 이 말은 실패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늪이 될 수 있어요. 자, 사랑하려는 것 중에서요, 완벽한 것을 사랑하려고만 한다면요, 우리는 평생 아무도 아무것도 사랑하지 못하지 않을까요? 나 자신을 포함해서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나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그런 나를 사랑할 때 가능한 거죠. 이 어려운 시기에 실패하고 실수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부추기며 세우며 살도록 하죠. 우리는 제대로 하는 게 하나는 있잖아. 자, 실패에 종종하는 어른, 너, 나를 사랑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